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 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이한 환경에서 마치 그 영화 서치 같은 느낌으로 자가발전 이발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조금 저희 자체도 조심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특이한 컨셉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한 주의 발전을 또 얘기해봐야겠죠. 긍정씨,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전이죠? 네,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그럼 아망드씨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유저가 삭제한 데이터를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은 유저가 삭제한 데이터를 최장 90일 동안만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보안 연구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툴을 기반으로 90일이 아닌 1년 전에 지운 데이터도 인스타그램 서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이 문제는 단순한 버그일 뿐이고 이 사실을 밝혀낸 보안 연구자에게 6,000달러에 해당하는 보안 이슈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정한다고 해도 1년 전 데이터를 불러오는 버그를 수정한 것인지 아니면 1년간 데이터가 저장되는 버그를 수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엄청 황당한 소식입니다. 1년간 보관을 했다는 게 버그다. 그리고 아망드 말씀처럼 보관을 하는 버그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관한 거를 못 찾게 만드는 수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페이스북도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정책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 얘기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틱톡에 대한 소식인데요. 틱톡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과연 어떤 회사가 누가 틱톡을 인수하느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라클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이 틱톡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오라클은 보통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임에도 일반 유저들의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 틱톡에 눈독을 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트위터는 만년 2등 SNS 서비스인데요. 과거에 바인과 같은 짧은 영상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만큼 틱톡을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서비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틱톡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라클이 틱톡에 관심이 보이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요. 과연 누가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인데요. 우선 윈도우 10이 안드로이드 앱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윈도우 10에서 외부 프로그램 없이도 안드로이드용 앱을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연동해 30프레임의 영상이 실제로 구동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마치 애플의 macOS와 iOS의 연동처럼 보이는 것 같네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앞으로는 주요 웹 속성 지원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익스플로러의 MS 오피스 365, 원드라이브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엣지 브라우저에 더 집중을 할 모양새입니다. 혹시 긴장하고 계신가요? 정부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TF팀? 그런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위험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용자의 데이터 소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캐논이 자체 제공하던 클라우드 플랫폼인 이미지.캐논의 이용자들에게 최근에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해 복구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으니 받아들이시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소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도비 또한 iOS용 라이트룸의 업데이트 버그로 인해 사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연 사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서비스에서 자료가 손실됐을 때 이를 복구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왜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비슷한 성격인 서비스 종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 댓글을 이번 27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선수들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악성 댓글의 수위를 고려해 댓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종료하는 댓글 서비스, 이럴 거면 전부 종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소식을 전하는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 또한 악플과의 전쟁에 동참해 앞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이버와 트위터, 어느 한 방향을 쫓기보다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어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년 전 어도비가 예고한 플래시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날짜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사이트들이 새로운 대체 기술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영세 사이트, 그러니까 상업적 사이트는 이를 위한 예산 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가발전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대체로 웹기술은 코드가 공개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반면 플래시는 코드가 공개되지 않아서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의 IT 갈라파고스화가 가속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기술 지원 종료 이후에도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적 이슈가 상당해서 사용자의 거부감이 많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린 거 아닐까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보안 공공정보를 이제 민간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 예를 들면 청와대나 미군 기지 같은 공간들은 검색은 물론 자세한 위치 정보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 국가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만약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된다면 구글맵과 같은 해외 지도 서비스도 한국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희망찬 소식을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드디어 오픈뱅킹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금융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목받던 신용카드 업계가 곧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일명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이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이 앞으로 개별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제공받는 API를 통해 카드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금융계의 혁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약간의 희망을 더 쏟아보자면 토스, 뱅크샐러드와 같은 자산관리 서비스가 탄력을 받아 여러분이 느끼던 부족함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바라던 소식이네요.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 제작하던 콘텐츠 제작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과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콘텐츠 제작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스마트 TV를 통해 셔플 재생 기능, 그러니까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컨텐츠를 추천해 재생해주는 기능을 테스트 중인데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을 중단한다니 코로나 특수 상황을 활용해 잘 나가던 넷플릭스의 큰 결단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이의 킹덤3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자가발전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넷플릭스의 이런 행보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IT 소식들을 또 쉼없이 떠들어 봤습니다. 이번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자가발전이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한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가발전 본편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될 예정이지만 이발소는 꾸준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 발표 영상에서 이번 주부터 자가 지니어스를 진행한다고 했던 긍정씨, 청취자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감을 전해주십시오. 제가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안 한 게 아닌데 굉장히 아쉽고요. 여러분이 들으면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분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긍정씨 준비한 그 어마무시한 자가 지니어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망드 씨도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렇게
윤 실장과 긍정이를 안 만나고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나 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손 씻기, 그 다음에 손 소독, 뭐 주변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다 같이 코로나를 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자가 발전을 사랑해주시는 팬들 여러분, 독특한 컨셉에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며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싫어요.